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요. 올해 첫 FOMC 회의와 이에 따른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까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이어집니다. 일단은 이 FOMC에서 긴축이 계속 될 것이냐 아니냐 이제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좀 내놓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는 2일 새벽 4시쯤 이제 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0.25%포인트 정도 이제 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거의 뭐 패드워치에서 뭐 확실시 되고 있죠. 98%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예상대로 0.25%를 예상했고 아마 연준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었잖아요. 네. 0.75%포인트 올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빅스텝 이게 0.5%포인트 정도 올렸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는 말 그대로 베이비 스텝을 간다 그러면 이게 오름폭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다.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1년 후에 이제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상하는 건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럼 명목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 최근에 또 뉴스도 보셨겠지만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급 8천만 원 받았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실제 이제는 명목 임금 자체가 이제는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올려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제품 가격 인상. 그렇죠. 예,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또 더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이 근데 꺾였다라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0.25%포인트 정도 이번에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상단이 이제 4.75%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지금 연준의 목표는 이제 5% 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5%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일단은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대로 지금 맞춰져 있어요.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 채권 시장, 주시장 다 지금 말 그대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라고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예상을 깨고 빅 스텝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대혼란 또 그렇죠. 대혼란이죠. 그래서 난리가 나겠죠, 또. 예상대로 컨센서스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피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폭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상승의 보폭을.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번 FOMC에 주목할 부분이 금리 인상은 뭐 당연히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대로 더 좀 지속할 것인가를 시그널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좀 포커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그 FOMC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뭐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됐고 네.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과연 그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외신 쪽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강경한 입장을 파월 의장이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브룸버그 통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파월 의장이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0.25% 포인트죠. 그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뭐 연준이 목표한 대로 인플레이션 2%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는 놓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2%로 갈 것이다라고 그거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가 상승 2%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의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외신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식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예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안 좋고 하반기에서 오를 거라고 했는데 1월 달에 이게 주식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는 외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반성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주요 3대 지수 같은 게 나스닥이 사실 1월 달에 한 11%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이제는 시장의 예상을 좀 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가 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 랠리를 좀 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이 좀 완화됐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금융 환경이 좀 완화됐다라고 본다 그러면 증시가 상승하죠. 그럼 채권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수요가 회복되고 수요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의 좀 압박이 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그널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한번 던져서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잠재울 그렇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딱 회의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어떤 네. 목소리가 나올지를 이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네. 이제 이번 말고 다음 그러니까 3월에 있을 FOMC에서는 이제 그만할 거야, 올리는 거 그만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그럼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건 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언제 이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동결할 것이냐. 네네. 그 다음에 언제 떨어질 거냐. 그렇죠. 요거를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연준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 5%는 이제 기정한 사실 됐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5%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낙관적인 이제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이터 통신이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캠페인을 동결할 것이다. 그만둘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둘 것이다라고 시그널을 3월로 네. 그때 한번 올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상방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탈출구가 좀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5%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전월이 한 5.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개인 소비 지출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보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만약에 변동폭이 심한 유가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들 이걸 제외하고 나서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4.4% 전년 대비해서 4.4%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본다 그러면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투자은행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 쪽에서는 기대치가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한번 꺾일 거다.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죠. 저도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작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게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연도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나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뭐 저소득 중심으로는 거의 뭐 지금 자영업자분들 만나 보면은 뭐 거의 뭐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지 않을 못하겠죠. 금리 그렇죠. 인상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가서 연준에서 아마 금리 인하가 한 번쯤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대로 되길 좀 희망해 보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또 그런 쪽으로 또 가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연준의 이런 어떤 강경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피벗 그러니까 전환을 못 벌이는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하반기 가서는 한번 금리가 한번 인하의 시그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 FOMC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네. 금리 인상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증시 투자자들도 이걸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네, 예? 그럼요.
증시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됩니까? 근데 지금 시나리오를 본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 미치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겠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주식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이게는 종목별로, 이게 섹터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을 타긴 타지만은 네. 그래도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종목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종목별로 좀 따로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좀 혼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밤이죠. 지지난밤 같은 경우는 뉴욕 3대 지수가 다 떨어졌었어요. 네. 왜냐하면 경계 심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FOMC 회의 앞두고. 근데 지난밤 같은 경우 네. 이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열렸던 이제 3대 지수를 본다 그러면 올랐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또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네. 베이비 스텝이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제는 완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뭐 뉴욕 3대 지수가 이제 올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 지수는 좀 올랐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계속 중요한 거죠.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그렇죠. 과연 네.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어제의 컨센서스, 어제의 시장의 전망치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난밤 올랐단 말이에요. 뉴욕 3대 지수가. 그렇죠. 과연 또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도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처럼 참 주식 투자하는 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참 이렇게 혼조세? 말 그대로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월 달 분위기는 뭐 뉴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예상을 깨고 1월 달 증시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 예상을 깨고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이제는 6%, 나스닥은 11%. 지난 1월 달입니다. 1월 달부터 27일까지의 지표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은 뭐 주식 시장 괜찮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에 그렇죠. 이렇게 오를 거로 생각하는 전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요. 네.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주식의 이제 지수라는 거는, 주식 특히 주가라는 거는 이 선행 지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먼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진짜 그러다 보면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FOMC 이후로는 사실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찬물 껴는 얘기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실. 맞아요. 예. 모건 스탠드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FOMC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이렇게 연초 랠리를 좀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올랐네라고 보면은 일단 내가 얼른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오른 이 순간에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서 예. 나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점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상승 랠리를 탔던 거에 대한 거는 일시적이다라는 이제 보고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뭐 계절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쇼커버링,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제 빌려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또 말 그대로 이제는 이거를 되갚기 위해서 이걸 또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쇼커버링, 그래서 빌렸던 주식을 이제 팔았던 거죠. 그럼 이걸 내가 매수해서 다시 갚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본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이제는 팔았던 것을, 없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매수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는 모건 스탠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베어마켓 트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세장 쪽에서 순간 이렇게 오르는 현상인데, 트랩은 이제 덫에 걸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 봤을 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 상승장인가 보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는 투자를 계속 하게 돼요. 그때 들어오면 트랩에 물리는 거죠. 그렇죠. 물려버리니까 빼지도 못하고 네. 이제는 곤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는 지금 모건 스탠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계속 또 유혹하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올랐던 이유가 1월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연초가 되면은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의 70%를 다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정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새로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금융 정책들 경기 살리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월 효과라고 해서 그런 것에 이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럼 주식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또. 네. 그러니까 1월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갖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영업직이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과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요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게 됩니다. 이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펀드 매니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또 대표적인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포트만 좋은 차트만 이제 갖고 오려고 그러고 나쁜 종목들은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딱 보고서로 보여주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착시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올랐지 이게 반짝 오른 이유가 정말로 말 그대로 이번 때 올랐던 이유가 반짝 효과다. 이게 기조적으로 이제 오르는 상승장은 아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끝나고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FOMC 회의 끝나고 과연 투자자들을 조심해라라고 네. 보고 있는데 네. 또 하나가 이제는 연준과 맞서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속설이죠. 네, 그러니까 네. 연준과 맞서서 투자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FOMC 회의 끝나고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끝나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 지표는 연준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본다 그러면 사실 좀 아이러닉하죠. 고용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네.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그렇죠. 인플레 압박이 있는 임금 거죠. 그렇죠. 임금으로 인해서 오는 물가 상승의 압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대로 갈 것인가. 지금 예상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좀 하락하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높아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컨센서스처럼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컨센서스와 좀 부합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용 자체가 좀 하락하게 되는 네. 특히 평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어제 이제는 통계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갖고요. 지난 4분기 비용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1% 정도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전분기는 1.2%였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용 비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평균 임금 상승률에 대한 기저 효과라든지 평균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이제 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에서 보면 더 중요하게 보는 차트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연준에서 참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온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 시장이 좀 바람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은행도 미국하고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 FOMC 결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도 역시 기준금리 계속 올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이제 인플레 압박을 뭐 하느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내일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물가 상승률 최근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가 뭐 가스 요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당장 택시 요금도 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가 압박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지역적 변수예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나라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장의 예상대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 연준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측 가능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되게 아이러닉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경기 침체 구간으로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공공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치솟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눌러왔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 물가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물가 압박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네. LNG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게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번 연도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봤을 때 예상을 깨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는 공공 물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게
차트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공물가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빼고 소폭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뭐 이미 아시잖아요. 뭐 가스 뭐 석유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안정세를 지역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예.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오고 있고 그만큼 또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불안한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5%대 하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4.9%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데 네. 글쎄요, 뭐 시장의 예상대로 4%대로 떨어질지는 뭐 발표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거꾸로 얘기해서 5% 예를 들면 5%딱 걸쳐 있는데 네. 이게 5%보다 더 한 5.34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그렇죠.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4.9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컨센서스를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저 우리나라 상황을 본다 그러면 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주시만 오르고요. 사실 지금 그 다른 거시경제 지표를 본다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저는 다른 상황이다. 물론 뭐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때 우리가 전통 경제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첫 FOMC 그리고 금리 향방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또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